네, 양시장 시간 갈수록 고개를 좀 숙이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섹터는 시장 대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 정리 쭉 하고 다음 주 전략 본격적으로 저희 좀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뭐 지나고 보니까 좀 쉽지 않은 8월 첫 주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실망은 뭐 기대의 첫 단계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AI 인프라에 너무 많은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는 좀 다르게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반도체를 제외하면 뭐 순환매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제법 이제 BAI 쪽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뭐 섹터와 종목들 쪽으로 뭐 약간의 그런 확산,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냥 극단적인 그런 쏠림에서의 약간 좀 완화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400원대 초반으로 가고 있는 환율, 그다음에 유가의 변동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도 1회 이상 인상이 될 이제 그런 전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름의 그런 이유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본격적인 순환매가 나온다 이렇게 좀 뭐 보고 있는 쪽도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거래대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일평균 지금 뭐 5조, 6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30조대에서 이제 25조대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뭐 그 거래대금이 이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AI 인프라, 반도체 이런 쪽들의 움직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완전히 비어 있는 집, 그러니까 수급상 공백이 큰 작은 수급에도 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쪽으로의 어떤 선호도가 일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자율반등 목표치 850에서 900선 정도가 일단 좀 코스닥의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자율반등의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가 살아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는 그런 구도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의 수급이라면 3분기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 그런 변동성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정도가 어떤 변동성을 좀 줄여낼 수 있는 좀 변수의 해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오늘 밤에 나오는 이제 비농업 고용자 미국에서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9만 명이나 8만 명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력이 좀 후퇴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미국 시장도 지금 옵션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뭐 변동성을 좀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조에서 20조 요 사이에 좀 머문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코스닥도 비어있는 수급을 감지를 한 게 4조대 거래대금이 한 3일 정도 나오다 보니 이제는 뭐 더 이상 팔 사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걸 좀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코스닥이 자율반등을 했듯이 코스피 시장도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줄어든 변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에 대한 인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닥 구간이 형성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죠. 근데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환율도 변동하고 금리도 변동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도 흔들리고 이런 관역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격발을 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변동성이 줄어야 되고, 변동성에 의해 줄어든 곳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서 신뢰 있는 어떤 구간을 형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반등다운 반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곧바로 V자 반등을 기대한, 빠른 반등을 기대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의 설정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는 뭐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 분들은 이런 반도체의 밸류에이션과 반도체의 낙폭, 또 반도체의 실적 이랬던 것들을 믿고 반도체를 그냥 사놓고 덮어두셔도 뭐 연말, 내년 초 열어보셔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변동성
변동성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띈다라고 한다면 7,000선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런 좀 반등이 온다라고 한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뭐 정말 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뭐 한 5에서 10% 정도 현금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좀 변동성 큰 쪽에서 매매를 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좀 변동성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지 않는 어떤 좀 슬림화된 이제 그런 자기만의 포지션을 꼭 구축을 해놓고 지금 상황을 관망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번 주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을 봤지만 네.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과 신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역설적으로라도 좀 무뎌져야지만 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말장난스러운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너무 어떤 기대감 그리고 너무 좀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좀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시장 거래 대금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줄어든 다음에서야 그래도 호재에 좀 민감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제가 뭐 가늠하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옵션 만기 정도는 좀 지나가야지만 어느 정도 이런 좀 힘이 꽉 들어간 이제 이런 좀 반도체 특히나 전자닉스에 따른 그런 수급 상황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투심 회복까지는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하이닉스가 오늘 뭐 이렇게 5%씩 빠질 일이 좀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딱히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AI 인프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뭐 전력 기기 쪽 그리고 기판 쪽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AI의 인프라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유독 반도체가 뭐 빠지고 나머지 인프라 쪽에서 강세가 나오는 것은 확실히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좀 타겟 거기에 특정되는 수급이 아직까지 꼬여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닥 구간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밸류, 실적, 펀더멘탈 측면은 뭐 여전히 좋죠.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이의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과도하게 기대했던 것들을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조금의 좀 움직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좀 수급 집중도가 좀 하락된 부분도 좀 있고요. 샌디스크, 키옥시아 뭐 이런 또 해외에 있는 낸드 업체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정립되지 못하는 이런 좀 투자 심리 이게 또 수급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의 눈높이가 좀 너무 높은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제 나왔던 뭐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도 저는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뭐 잘 해왔고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밖에 안 돼라는 이유만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펀더멘탈적인 어떤 전망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심리가 아직까지 올라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훼손된 심리에 따른 이제 수급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좀 이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어야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8월 중하순에 접어든다면 3분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3분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뭐 반등을 해나가는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를 모아놓은 ETF죠. 속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모아놓은 QQQ라는 ETF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스, 반도체 관련된 ETF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얕은 모양의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나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의 선별성이 나오면서 이제는 반도체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면을 놓고 본다면 예전에는 시장의 수급을 반도체가 흡수를 해가는 그런 강세 국면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이거를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어느 부분은 나눠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고속도로고 KTX였다면 하반기는
굉장히 좀 비포장도 산길을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빠른 속도의 반등은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무거운 말씀도 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에 있고 펀더멘탈이 변하는 펀더멘탈을 크게 낮출 만한 그런 요인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변동성만 줄어든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놓고 보고 있어서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지켜보시는 이제 그런 전략. 그리고 나는 적극성을 좀 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 뭐 반도체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놨다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올라서는 6천선 후반이나 7천선 정도에 올라설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일부 조금 확보하는 것 정도가 좀 가장 적극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 태양광 섹터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압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섹터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장중에 뚜렷한 또 하나의 그런 시그널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정말 한 몇 개월간 하나의 재료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굉장히 조용했었죠. 태양광에 좀 한 줄기 빛이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대표성을 보이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제법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 하루에 다 소멸될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상무부 무역 확장법이죠. 뭐 섹션 230이죠. 주식하면서 이제 뭐 이런 미국의 무역법까지도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태양광에 모처럼 만의 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찾아봤는데요. 폴리실리콘과 관련 이제 파생 제품에 대해서 가격 제한제를 도입하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중국의 저가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게 주가에 다 소멸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한테는 무조건 수혜가 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과매도 아닌 종목 없고 저평가 아닌 종목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태양광 조금 시각을 넓혀서 신재생 쪽까지도 이 이슈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좀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다른 에너지 쪽도 아마 이제 이 영향권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늘려봤을 때는 전력기기 전선까지도 이 조치에 의해서 재료가 좋게 시세로 좀 분출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이제 쿼터제 혹은 뭐 관세 이렇게 좀 단순하게 가는 이제 그런 제도였는데요. 최소 수입 가격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여기에다 관세까지 좀 병행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쿼터보다 훨씬 더 높은 허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업체들에 대해서는 비싼 값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통해서 원가를 낮춰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비용 공제 제도가 동시에 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려운 단어를 좀 보았는데 온쇼어링이죠. 미국 내 생산 업체들한테 유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 내에서 생산과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OCI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웨이퍼, 셀 그런 투자 업체들한테 비용을 공제해주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먹고 들어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태양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단순하게 보면은 무역 분쟁, 중국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본다라고 하면 미국 자국 내의 어떤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쪽까지 우리가 시각을 넓힐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전반적으로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전반적 그리고 굉장히 좀 조용하게 있는 원전 쪽도 조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여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선, 전력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이 밸류체인 전반에 굉장히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신호탄이다라고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9월 지나는 동안에 이런 전력, 에너지 이런 쪽에 강세를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관심주 고르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웬만큼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되기 때문에 네. 밸류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타당한 이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관심 섹터는 어떤 걸 갖고 오셨을까요? 뭐 이제 뭐 인디언 기후제 같이 돼버린 걸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오를 때까지 추천한다 뭐 이렇게 좀 뭐 비난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방산 쪽이에요. 방산 쪽이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실적들 약간의 미스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슈로 또 빠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함도 좀 있고 억울한 하락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없었고 그리고 수주가 나와도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뭐 이 주가에 대한 좀 인기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방산주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은 엄청난 편애를 통해서 매수를 연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방산업체들,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들도 지금 현재 하락폭을 거의 다 메우는 이제 그런 상황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라고 하면 지금 고점 대비 뭐 절반 이상 하락하고 뭐 많이 선방을 해야 30-40% 정도의 낙폭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트럼프의 발언을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에서 쏟아부은 전력이 평상시 미국이 항상 보유해야 하는 이제 그런 전력에 지금 뭐 70% 이상을 좀 쏟아부었고 일부 이제 대공무기 같은 경우에는 90%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빨리 재장전, 빨리 생산을 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한테 수출길이 굉장히 병목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 무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토 국가들의 이제 재무 장식에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GDP 비율 2% 남짓한 이제 이런 국방비 지출이 이제는 뭐 5%에 육박한 특정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 대 회사 뭐 B2B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좀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으로 가서 본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컸죠. 뭐 그러지 않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만 100만 거의 200만 원을 바라보던 그런 주가에서 지금 100만 원 남짓까지 좀 하락해 있는데요. 실적도 좋고 수주도 나와 있는데 주가는 작년 요맘치고 밸류는 굉장히 싸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방산주 탑픽으로서 전혀 좀 모자랄 거 없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좀 억울한 종목 중에 하나가 LIG DNA예요. 어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거든요. 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전년 동기비 44%, 전년 대비, 전기 대비 30%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100만 원이 넘어가던 주가가 뭐 지금 60만 원대, 7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EPS에서 한 5% 정도의 미스가 났다고 해서 주가가 10% 이상씩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너무 좀 과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청궁2를 비롯해서 이제 대공 방어 무기와 또 현궁, 비공 비롯한 이제 이런 유도 무기에 대한 중동 지역의 수요를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현대 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도 물론 관심 종목이고 좋은 방산주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유도무기, 육상무기, 방어무기와 또 공격에 가는 그런 체계무기의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NA가 조금 더 빠른 방산주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주까지 관심 섹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